화요일 일부 옆으로 보는 스포츠 시간입니다. 옆으로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염이 많이 자랐어요. 개인적인 질문. 네. 그렇게 수염이 길면 머리 빗는 것처럼 빗질을 하나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건 안 빗어요? 제가 볼 때 옆으로는 절대 뉴욕 양키스는 못 갑니다. 저 양키스가 수염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아 이제 갈 수 있어요? 예. 룰이 바뀌었어요? 예, 저번 금요일이죠. 2월 21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한 47년 조금 넘었는데 이게 용모 단정 정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페이셜 그루밍 폴리시가 있었죠. 네.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거를 좀 완화해서 힐 구단주가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완화시켰습니다. 예전에 이제 턱수염은 못 길렀었거든요. 그렇죠. 수염만 뉴욕 양키스 길렀었는데. 선수 중에서 네네. 턱수염은 못 봤던 것 같아요. 잘 알다시피 게리 콜 선수도 원래는 수염을 이렇게 길렀다가 양키스 갈 때는 아주 말끔하게 다 하고, 양키스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염을 밀 수 있죠. 밀 수 있다고 조인한다는 것 자체로 영광이라고 많이 가셨고, 네. 또 아시는 아주 레전이죠. 미스터 옥토버 레지 잭슨 선수도 흑인 치고는 이렇게 수염이 많았었는데 양키스 갈 때는 다 깎고 코수염만 길렀죠. 뭐 랜디 존슨도 물론이고. 네. 왜 그 규정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 가지 룰을 달았죠. 잘 정돈된 수염은 허용을 하겠다. 빗질 하셔야 되겠네요. 예, 이게 잘 정돈되지 않았나요? 근데 그 참 애매하다. 네, 애매하긴 하네요. 잘 정돈된 수염은 허용하겠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정책을 완화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캐시맨 단장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혹시 그 예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덕 다이너스티라는 그 리얼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그 TV 시리즈였나? 네. 거기 보시면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수염이 막 이렇잖아요. 네네네. 딱 캐시맨 단장이 We are not trying to be Duck Dynasty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니면 네. 이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생각할 때 수염이 요새는 워낙 자기의 그 뭐랄까 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염 때문에 뭐 100만 불을 줄 테니 수염을 자를 수 있겠나, 뭐 제임스 하든한테도 물어봤는데 no 하듯이 네. 수염 때문에 양키스 안 간 선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점정적으로 수염 때문에 좋은 트레이드 때 트레이드를 못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네. 이겨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일이 있으니 게리 콜 선수가 아주 좋은 그 규정이라고. 아마 내년에는 좀 선수들이 턱수염을 좀 기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니, 상상 안 된다. 뉴욕 양키스 네. 선수들 그러면은 그런 규정 때문에라도 네. 되게 깔끔한 이미지, 맞아요. 깔끔한 이미지가 있죠. 먼저 왔었는데 워낙 뭐 50년 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깔끔한 거나 밀고 갈 텐데요. 네. 아무래도 좀 그래서 잘 정돈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정돈을 좀 해야 될 때가. 양키스가 룰을 바꿨구나. 예, 47년 만에 바꿨습니다. 네. 그거 참 오랜 전통인데. 네. 그걸 또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바꿨답니다. 네. 재미있는 업데이트 소식. 본의 아니게 수염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네, 갔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있었던 업데이트고요. 네. 또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주한 소또님께서 등번호를 양보해 주신 분한테 차를 또 선물했네요. 우리 또 사사키 여파가 오늘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사사키하고 상관없죠. 오따니가 선물했었잖아요, 작년에 네. 차를. 그래서 소또가 20을 양도해준 그 백업 3루수인데 3년 됐습니다 이제. 근데 이 친구도 굉장히 앞으로 유망주일 거예요. 왜냐면 이름이 브래드 베디라는 분인데 1라운드 12번째 지명이 됐으니까 그 지명이 된 그 연도에 12번째로 지명이 된 선수잖아요. 매치에서 키우는 선수입니다. 3번 3루수. 네. 근데 이 친구가 그럼요. 양도를 해야죠. 22분은. 양도를 했는데 이 친구는 알고 있었어요. 양도를 하면 아마 차 정도는 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차가 왔나요? 네, 왜냐면 이 친구가 2016년 도요타 포로너를 계속 몰고 다녀서 네.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물론 계약금도 받고 했지만. 아니 왜 미국 포로너 분들은- 타고 다니는데 아니, 뭘 놀림을 또 당해? 놀림까지. 그래도 뭐 그랬나 보죠. 뭐 그랬나 봐요. 마이 네. 드링크인데. 네네. 아이고 네. 마인드 책이 더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한 소토가 세비타오를 풀 옵션을 다 들여서 10만 불 약간 안 되는 9만 6천 불짜리를 선물로 줍니다. 와. 근데 여기 보니까 매니저멘트하고 네. 팀하고 상의를 했다고 나와요. 이 선수한테 뭘 줄 것인가. 오.
굉장히 좋은 마인드네요. 네. 그 쉐비 타워를 줬다고. 네네네. 근데 풀옵션을 넣어서 네. 아마 형제님도 그런 차 좋아하시잖아요. 큰 차. 거. 캐딜락, 뭐 에스컬레이터. 미국 차 큰 거 그렇죠. 좋아하죠. 저는 머슬컬 좋아하는데 큰 어. 쉐비 타워 탑 오브 라인을 10만 불을 주고 그거를 스프링 캠프 딱 그날 가서 줍니다. 너무 기분 뒤에 좋았겠다. 윈도에다가 22 고맙다고 딱 써서 소토가 은근 쏠 줄을 안 해요. 쏠 때 한번 써야죠. 근데 어. 이게 10만 불을 썼는데 이게 자기 연봉의 뭐 2%도 안 된다나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니 뭐 이게 연봉의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니까. 그렇죠. 어. 아닙니다. 어. 또 업데이트 하나 있습니다. 뭐 샤킹하셨을 수 있는데 뭐 다 들으셨을 거예요. 사사키 선수가 결혼을 했네요. 사사키 선수가 금요일 날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며칠 전에 일반인 여성과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할 거다가 아니라 했다. 할 거다가 아니고 했다고. 했다. 예, 했다고 이렇게 네.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왜 오타니도 그렇고 왜 미국 오기 전에 왜 다 결혼들을 하지? 선수들은 일찍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했나? 아 여기서 했지. 선수들은 일찍 어. 결혼하면 있었어요. 좋죠. 네. 일찍 결혼하면 좋은데 사사키 선수는 다저스에 입단한다는 소식도 SNS에 다저스 모자랑 저지를 올리면서 알렸고요. 네. 결혼했다는 것도 SNS에 결혼을 했다고 알렸죠. 그래서 모든 오타니뿐 아니라 야마모토, 뭐 데이비 랍슨 감독까지 전부 다 놀랐는데 이 행보가 조금 오타니가 작년에 보였던 행보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오타니 선수도 다저스로 갈 때 결국에는 SNS에 먼저 올렸고요. 네. 결혼했다는 소식도 올렸고 이번에 그 초음파 사진도 올리면서 SNS는 많이 활용하는데 오타니 선수가 좀 그걸 많이 활용하는데 그 다른 선수들 이렇게 많이 활용하진 않고 보통 이렇게 구단 입장에서 입장 발표를 하거나 그렇죠. 하는데 아직 아마추어 신분이거든요. 아직 사사키가. 사사키는 그렇죠. 네. 뭐 넘버원 어. 뭐 프로스펙트 그게 뭐냐 유망주 1위로 나오고 있는데 사사키 선수도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SNS에다가. 네네네 결혼을 했다고까지. 상대는 상대는 누군지 모르죠. 일반 여성이라만 나와 있고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다음 달 초에 있을 도쿄 시리즈 비행기 앞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작년에 오타니 선수가 그 와이프를 처음에 네. 물론 누구라는 거는 이제 막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막 네. 여러 가지 거기서 확실히 보여줬죠. 네. 사사키 선수도 아마 왜냐하면 이번에 도쿄 시리즈에 일본은 야마모토가 선발로 내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선발을 아마 사사키가 맡을 거라는 그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선발을 사사키가 맡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쿄에서 비행기 내릴 때 보여줄지 뭐 그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일본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요. 네. 뭐 누군지도 모르고요. 일반 여성이라는 것밖에는 없고요. 신비주의를 정확하게 오타니 풋스텝을 밟아가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오타니가 안젤스에서 보여줬던 그런 투구나 그런 걸 풋스텝으로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도쿄 경기에서 네. 과연 사사키의 그 와이프가 누군지 공개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일반인, 이야, 참 낙담하는 여성분들 많으시겠구나. 근데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표하고 나서 금방 찾았잖아요. 네, 많은 네, 네. 네, 네티즌들이 찾아내고 사진도 옛날 사진도 막 올리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물에 대한 정보가 나오진 않았나 보네요. 아직까지는 별로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후속 기사가 없고요. 네. 오타니 선수는 오타니는 증명을 한번 했지 여기 네네네. 와서. 그러니까 예. 저 인기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아직 사사키는 검증이 아직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미국에서 뭐 결혼했어 축하해 이 정도죠. 뭐 그리고 와이프를 보여주기 전에는 뭐 결혼 선물 주지 않겠다라는 동료들도 얘기를 하고 그래요? 뭐 농담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도 그럴 것 같아. 아직까지는 뭐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본 적도 없는데 물론 축하는 많이 받은 것 같지만 뭐 특별히 그래 잘했어 뭐 이 정도 같습니다. 아직은 자기가 물론 자기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분의 풋스텝을 밟아가는 건 좋은데 바로 그 다음 연도에 그렇게 같이 밟아간다는 건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뭐 결혼한 거는 발표해야 되니까요. 네. 당연히. 그 왜 그 악동 뮤지션의 그 왜 누구야 그 이름이 그 악뮤의 남자 이름이 뭐죠? 이찬혁. 맞아. 네. 이수연 말고. 네. 네. 그 친구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GD 따라한다고 그렇게 저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찬혁만의 멋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GD하고는 또 다른 멋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죠. 사사키도 증명을 하고 나면은 또 그럼요. 뭐 사사키 선수 응원하고요. 저는 사사키 선수 절대 뭐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오타니 선수가 워낙
있고 아직은 일본에서도 제대로 된 규정을 채워본 적이 없고 그리고 여기서 증명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요. 증명 못하고 무너진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김혜성 선수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방송용으로 맞나? 설레발? 뭐 김칫국을 먼저 마신다. 한국 기사들이 너무 이렇게 뭐 이루수 주전이니 뭐 골든글러브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데이비 로버트 감독이 벌써 2루수, 3루수, 중견수까지 돌리는 거 보면 유틸리티 선수로 쓸까 4익수로 쓸까 그런 식이거든요. 이 친구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 기사들이 너무 이렇게 막 띄우는 분위기라 이런 띄우는 분위기 때문에 선수 자체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좀 자제를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데이빗 감독이 말했습니다. 중견수까지 보내고 2루수, 3루수 뭐 이렇게 보낸다는 거는 2루수 주전을 맡긴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증명을 해야 될 선수들이 있는데 아직은 뭐 확률적으로는 있지만 그리고 미국은 정확하게 비즈니스거든요. 돈 많이 받는 사람을 주전으로 씁니다. 그렇죠. 저 같아도 골든글러브 받은 에드맨을 쓰지 김혜성을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증명을 해줘서 두 명의 한국 그 코리안 피가 흐르는 두 선수가 같은 필드에서 주전으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증명해 내겠죠. 네. 그럼요. 네. 분명히 능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네요. 네네, 사사키도 그렇고.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네. 요새 뭐 스프링 캠프도 시작하고 해서 항상 이렇게 업데이트되면 야구 소식을 많은데 네. 오늘 제가 야구 말고 농구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네. 그 전에 어차피 이렇게 야구 다저스 얘기가 재밌어지는데 그럼요. 올해 항상 업데이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한번 우리 아침마당 청취자분들 모셔서 여름에라도 한번 야구장 옆프로님하고 같이 가는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이거는 전혀 얘기된 상황이 아닌데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에 네. 정확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네. 제가 다주 스케줄을 쭉 훑어봤습니다. 네. 진짜?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건 해야죠, 여기서. 사담에서만 얘기하는데 여기 처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희는 가도 이정훈 선수랑 김현 선수가 같이 나오는 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쭉 훑어봤어요. 제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하고 할 때 주말이 꼈으면 좋겠다 홈게임이. 네. 정확하게 2월 하고 9월에 네. 토요일날 일요일날 자이언트 홈게임이 LA 다저스에서 있습니다. 저기 날짜 빨리 잡아. 날짜 빨리 그래서 잡아.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룹 티켓을 컨택을 할 수 있을까 컨택 넘버만 찾아놓은 상태고 아직 컨택은 못 해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방송이 끝나고 사담으로 이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신전심인가요? 우리가 이게 아무래도 이게 친분이 있다 재밌겠다. 보니 또 생각하는 게 비슷해지는구나. 왜냐하면 이게 주중에는 아무래도 네. 또 일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날 보통 보니까 6월에는 6시 반 경기고 9월에는 9월이 6시 반 아무튼 6시 반 7시 반 경기고요. 일요일은 1시 경기인데 네. 9월에는 이게 마지막 홈게임이에요. 샌프란시스코가. 그래서 그게 그룹 티켓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6월에 먼저 6월에 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6월쯤에 그 네네네. 그룹 티켓 한번 어베일러블한지 한번 이게 제가 한번 노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룹 티켓은 누구든지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15명 이상 가면 그룹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150명 갈 건데? 아니 무슨 소리야. 근데 이게 이제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사야 되는 아니면 저희 프로그램 상에서는 개인적으로 우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고요. 네. 가능한지 요새 티켓 값도 많이 뛰고 일본에서 관광객들도 너무 많이 오고. 그렇죠. 네. 근데 그날이 김혜선 선수를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이정호 선수도 같이 볼 수 그렇죠. 있는 샌프란시스코 그 전까지 부상만 없기를 바라는데 네. 이정호 선수는 바로 또 그 외야에서 플레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제가 알아는 보겠으나 아직까지 이게 왜 저도 말을 못 드리냐면 이게 혹시 잘 안 되면 그냥 대량으로 제값 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전 한 30명 정도 생각했었는데 네. 그룹이 15명에서 한번 진행은 해보도록 하겠으나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즉석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거라서 이게 네. 놀랐는데요. 이런 얘기를 또 하시네요. 조율이 안 된 거긴 하지만 네. 아무튼 안 되는 것도 하게 해줬던 게 지금까지 옆으로였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6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7시 반 경기 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와 다저스 경기는 이제 라이벌이고요. 이제 얘기합니다만 이제 공개합니다만 네. 예전에 저희가 왜 월드 시리즈 가고 그랬을 때 다저스 야구 모자 경품 이벤트 했었잖아요. 여러 번 했죠. 저희 아침마당에서 네.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공수해 주셨던 분이 바로 저분이에요. 옆으로님입니다. 네. 특히 작년 진짜 어렵게 야, 모자 공수해 정말 주셨죠. 한 3군데 4군데를 직접 저희가 다니면서 그 사러 갔기도 했고 그다음에 만드시는 곳에다 연락은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근데 다 네. 솔드아웃. 제가 모자 비즈니스를 구경도 하는 건 못했어. 아니고요. 리즌리 하는 건 아닌데 그 모자를 만드는 회사가 뉴에라라고 그 1920년대부터 모자를 생산하고 프로야구 모자는 전부 다 이제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그 회사랑 조금 관련이 예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회사랑 관계가 있으신 한국 분들도 알고 뭐 외국 분들도 알고 세일즈맨들도 알아서 연락을 해서 구해드린 거지. 뭐 제가 제 돈으로 사서 구해드린 건 아니기 그런 때문에 커넥션이 없으면 네. 더군다나 이번엔 또 약간 또 우리 옆프로님의 현격한 공로가 있었죠. 네, 시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모자가 없어서 뭐 이런 것보단 시기가 중요한데 맞아. 시기에 맞게끔 공수해 주셨던 옆프로님 덕분에 저희가 모자 이벤트를 몇 년 동안 재밌게 하고 그게 있죠. 안 될 뻔한 건데도 만들어 주셨는데 뭐 요번에 뭐 그룹 티켓도 왜 어떻게 부담을 줘요? 해결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아 그룹 티켓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정 가지고 가서 그룹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룹이 이제 됩니다. 기대하는 거 네. 그거잖아. 조금 어떻게 DC가 있나 뭐 이런 거잖아. 전 대시보다 전광판에 저희가 좀 뜨기를. 아, 그룹 그래. 티켓 사면 그런 걸 그룹 티켓이 의미가 그래. 스쿨에서도 가고 하는 의미가 전광판에 띄워주잖아요. 그럼 우리 뭐 거기서 라디오 꼭- 코리아, 어. 모닝 가든, 뭐 게스트, 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뜨면 그럼 그렇게 TV에서 재밌겠다, 잡아주면 재밌겠다. 전광판에 뜨면 네. 우리가 찍어야죠. TV에서 잡아줄까요? 우리 뽀뽀해야 돼 그러면 다 같이? 아 그거는 키스 타임이라 그건 또 다른 아 거죠. 다른 거예요? 네. 네. 전광판에 뜨면 형제님이 무조건 뽀뽀하는 줄 요새 알았는데 뽀뽀가 많이 하고 싶어. 외로워. 우리 NBA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야구 얘기가 네네.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6월달에 시간들 좀 비워주세요. 아직은 네. 제가 이제 업데이트 되면 말씀드리고요. 네. 네. 아직은 뭐 시간은 자 NBA 얘기는 그러면 잠깐 이쯤 되면은 전화를 말씀 듣고 돌아와서 한 번에 달려갑시다. 달려가기 그럴까요? 전에 퀴즈가 나가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퀴즈를 뜬금없이 먼저 던지고 갑시다. 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네. 얘기가 자꾸 이렇게 산으로 가는데 오늘 퀴즈는 퀴즈는 NBA 관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제 농구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퀴즈는 뭐 괜찮을까요? 경기를 보시면 지금 거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90년대 초반까지 덩크슛을 하면 농구대가 박살이 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맞아요. 예. 어. 뭐 이 하이라이트도 많이 나오고 포스터도 많이 있고 90년대 이제 학교를 다닌 분들은 뭐 방에 누구누구 포스터 붙이면서 했는데 그래서 오늘 문제는 덩크슛을 할 때 농구 골대를 부서뜨린 경험이 없는 선수입니다. 지금 4명을 나열할 텐데 이 4명 중에 3명은 부셨어. 경기 중에 네. 부셨어. 경기 중에 박살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야 이거 와. 얼마나 대단한 그 파워. 강도면은 그게 농구대가 박살이 나. 70년대는 농구대가 박살이 많이 났대요. 어. 네, 대학 농구 때도 많이 나고 약했나요? 이게 유리로 농구대가? 만들었었거든요. 그다는 그럼 지금은 뭐 방탄유리인가? 지금 광화유리 그 외에 더 씌웠구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선수의 출연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긴 했는데 네. 그래서 농구대를 부시지 않은 선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카톡 네. 아이디 라디오 코리아 1540이나 아침마당 LA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 선물은 대한민국 1등 차 기업 담터에서 제공해 주시는 차 선물 세트, 티 선물 세트를 드리는데요.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한차가 들어있는 4종류의 차 세트를 담터에서 직접 우송해 드립니다. 댁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차 선물 세트를 담터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1번은 샤킬 오닐 선수죠. 샤킬 오닐이 1번. 네, 1번이고요. 네. 2번은 뭐 잘 아실지 모르겠으나 데릴 도킨스 선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센터 쪽이거든요. 보통 센터들이 덩크를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3번은 크리스 모리스 선수고요. 샤킬 오닐 그 시대에 같이 많이 뛰었던 선수입니다. 멋있어요. 네. 4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이클 조단입니다. 네. 마이클 조단은 덩크죠. 조단이 저 맨 뒤로 가서 뛰어오면서 그 프리드로 저기 그 햅라인. 네. 예. 거기서 점프를 해갖고는 골대까지 날라서 오는 그 에어 조단. 그게 에어 조단 마크고 그때 이제 혀를 내밀죠.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부터 농구할 때 혀를 내미는 선수들이 많아졌어요. 그 아무튼 그거는 정말 정말 그저
절대로 저 농구가 있는 이상 지워질 수 없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게 마이클 조던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어 조던 어. 23번. 네. 네. 보기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1번 샤킬 오닐 선수고요. 네. 2번 데릴 더킨스 선수, 3번 크리스 모리스, 4번 마이클 조던 선수입니다. 네. 네 선수 중에서 농구 골대 부시지 않은 선수 세 선수는 부셨습니다. 네. 그 경기 중에 중에 경기 경기 중에 예, 경기 중에 부셨는데 한 선수만 안 부셨답니다. 그 선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퀴즈 풀어보고 그리고 또 NBA 업데이트된 얘기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침마당이 그룹으로 같이 응원을 간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사전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벌써부터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냐 어떻게 알려주실 예정이시냐 질문이 참 많으시네요. 기대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어떻게 우리는 인생의 즉흥이야. 이렇게 서로 사전 조율도 없이 그냥 옆으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울 따름이죠. 네. 우리가 갈 운명인 거야. 제가 원고 쓰는 것도 힘든데 이제 그룹 티켓도 알아봐야 돼서 아무래도 김영준님하고 오정환님하고 개런티 협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을 오래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렸는데 아 6월까지는 어떻게 같이 끌고 가야 돼요. 아니야 무슨 6월이야 지금 이거는 그 저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가 한번 경기는 가야죠. 6월에 가서 재밌으면 9월에 또 가는 걸로. 아, 재미없으면 네. 저도 프로그램 폐지인가요? 개런티 협상 다시 합시다. 다시 하더라도 일단 6월에 한번 일단 갑시다. 아, 네. 아니 LA 사는 맛이 그런 맛이지. 그럼요. 네. 네. 누구든지 한 번씩 가시거든요. 네. 저도 이제 아이가 어릴 때는 몇 번씩 갔었는데 아이가 크니까 이제 아이는 따로 가고요. 저도 안 간 지 조금 됐습니다. 참 그러면 재밌죠. 아침마당이 하나 그러면은 공약은 걸겠습니다. 또 뭐요? 요번에 이 얘기를 좀 상의를 하고 해요. 저지르지 아니야. 말고. 아니, 그냥 알아만 본 거지. 인생이 즉흥인데 뭐. 네. 단추도 아직 안 끼웠는데 너무 즉흥적이신 것 같아요. 6월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저 아무튼 갈 거예요. 뭐 가면 되잖아. 6월에 가면 되죠. 가면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정정할게요. 아니 뭐 알아보고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쪽에 계시던 분들을 좀 알다 보니까 이게 섹션 티켓을 다 사시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고 나서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쪼개서 파는 회사들이 있는데 어. 그런 회사들 연락처도 제가 몇 개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저스하고 연락이 안 되면 물론 그때는 정해진 가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뭐 그렇죠. 서로 딜을 그렇죠. 해야죠. 왜냐하면 같은 섹션에 같이 앉아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는 10명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우린 모여 앉아야 네. 되니까. 그래서 그 섹션을 잘 보이는 곳에서 섹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랑 컨택을 할 수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한번 제가 진행은 해보도록 하겠으나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티셔츠도 맞춰 입을까? 다저스 티셔츠 입고 가면 되죠. 아, 그렇죠. 응원은 네. 하시면 그러면 되니까.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일요일이 1시 경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다저스 스테디움 투어도 같이 하면 좋죠. 던지는 거죠. 야, 우리 투어도 할게. 어. 좀 싸게 줘. 뭐 이런 식으로. 좋죠. 그러면. 투어하면 재밌겠다. 그래 그럼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투어를 가셨던 분이 저한테 네. 그러더라고요. 너 투어를 가봤니? 저는 안 가봤거든요. 네. 저도 안 가봤어요. 네. 그러면 뭘 예. 볼 수 있어요? 뭐 거기 그 다저 스테디움을 돌면서 그게 일요일 날도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뭐 월드 시리즈 링 뭐 이렇게 박물관이 진열되어 있는 것도 보여주고요. 네. 그런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걸 같이 모시고 간 분이 후배가 있었는데 네. 굉장히 좋았다고 저한테. 그거 갑시다 그거. 투어도 합시다. 투어는 뭐 경기하고 상관없이 한번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투어도 한번 하자. 그러면 6월 달에 만약에 우리가 단체로 야구장을 가면 그러면 몇 분이 되든지 그게 뭐 30분이 되든지 100분이 되든지 몇 분이 되든지 간에 다조독은 아침마당에 쏘겠습니다. 맥주는 이거 분위기 왜 이래? 맥주는요? 저 맥주로 바꿔주세요. 네, 맥주는 알아서들 사드세요. 네, 다조독은 머릿수대로 아침마당에 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농구 얘기를 시작도 못했네요. 그러게나. 아무튼 덩크를 하면 네. 백보드를 부시는 경우가 9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게 70년대부터 워낙 덩크수로 이제 백보드를 부시니까 덩크를 금지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렇지. 근데 네네. 재미가 없잖아. 뭐 덩크를 금지하던 시기의 이유가 또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덩크로 백보드를 부시지 않은 선수는 4번 마이클 조던 선수가 경기 중에 부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덩크슛 컨테스트 할 때는 부셔봤나? 컨테스트 할 때도 부신 적은 없어요. 그러면 언제? 근데 저 고등학교 때 저도 그 포스터가 있었거든요. 마이클 조던이 덩크하면 백보드가 부서지는 그 포스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나이키에서 열린 이벤트를 이태리에 했었는데 그때 덩크하면서 백보드를 부십니다. 80년대예요. 85년이네요. 네. 그래서 이걸로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샤킨 오닐은 대단한 선수죠. 2번이나 그렇지. 네. 아예 그냥 지지대를 그냥 내려버리거든요. 하나는 완전 와장창 부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선수들 때문에 브레이크어웨이 림도 하고 지지대도 하고 뭐 강화유리도 하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샤킨 오닐 선수가 부신 것도 그 후에 부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보강을 백보드를 했는데도 브레이크어웨이 백보드를 만들었는데도 그래서 샤킨 오닐 선수가 대단한 거죠. 그 후에는 아직까지 백보드를 그래서 이제 NBA가 신경을 많이 써서 뭐 지지대부터 농구 골대부터 해가지고 다시 하면서 그 후에는 부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강을 이제는 아주 철저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네네. 덩크를 금지해 버렸을 때 농구는 어땠어요? 덩크를 금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크림 압둘 자바 선수 때문에 덩크를 금지한 거거든요. 압둘 자바 때문에? 예, 압둘 자바 선수 때문에. 혹시 네. 부상이 있었나요? 아니요. 이게 너무 해먹으니까? 그렇죠. 워낙 그 죄송합니다. 이게 참 표현이 길거리 맞아요. 표현이 나왔네. 너무 해먹다는. 원래 이제 크림 압둘 자바 선수는 옛날 그 레이커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쇼타임 오리지널 원년 멤버고요. 다이네스 그 네. 왕조 시대의 인물이었죠. 룩 알신더라고 원래는 이제 크림 압둘 자바가 아니에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종을 합니다 이슬람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름을 바꿨는데 UCLA 당시에 덩크로 너무 이제 막 1년에 30경기를 하거든요. 근데 UCLA가 30 전승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있지도 않은 UCLA는 88연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우와. 4년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은 88연승을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압둘 자바가 있었을 때. 압둘 자바가 있을 때 처음으로 30연승을 한 거죠. 덩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덩크를 이제 NCAA에서 금지를 시켜요. 공식적인 이유는 선수들이 부상 위험이 있다. 예, 덩크로 인해서 하도 막 부서지고 하니까. 근데 실은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밸런스 문제도 있고. 네. 근데 또 그때 흑인 선수들이 덩크를 많이 하니까 네. 백인에 대한 억박을 그걸로 푼다. 덩크를 굉장히 낮은 수준의 플레이로 봤어요. 왜냐면 슛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키만 크면 점프해서 내리 꽂으니 이거는 농구의 기술도 없는 그 저급 키 큰 인간들이 와서 이게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되게 많이 시작되고 그래서 이게 백인들에 대한 울분을 표출한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덩크를 아예 금지를 시켜버려요. 금지를 어느 정도 시키냐? 67년부터 76년까지 금지를 시킵니다. 꽤 오랫동안. 예, 네. 미국 농구에서 그 대학 농구에서. 네네. 근데 이제 덩크를 금지시키니 이 크림 압둘 자바르 선수가 대단한 선수인 게 스카이 훅이라는 기술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카이 훅이 뭐냐면 내리꽂지는 않아요. 훅이 이렇게 훅이잖아요. 훅이라는 게 이제 살짝 포물선으로 그리면서 들어가는 그렇죠. 이게 건데. 아치 포물선을 그렇죠. 그리면서요. 네. 점프해서 그 중거리 뭐 이런 데서 훅 샷을 던집니다. 네. 보통은 훅 샷이라는 거는 이제 좀 키 작은 선수들이 이렇게 그렇죠. 던지는데 그럼 그건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냥 들어가요. 키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엄청난 또 다른 기술을 연마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압둘 자바의 스카이 훅슛이 유명했던 게 그 골 언저리 쪽에서 그렇죠. 그게 그 옆으로 쏴요. 옆으로 쏘면서 네, 옆으로 던지는데 들어가 이건 버리면 블락도 안 됩니다. 워낙 키 큰 선데 팔을 또 이렇게 위로 뻗잖아요. 막을 수가 없다는 막을 거죠. 수 없죠. 스카이훅이란 걸로 인해서 아예 기관총을 뺐으니까 바축가포를 준 것처럼 맞죠. 그걸로 인해서 그 미러키에 가고 그 레이커스에서 왕조도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크림 압둘 자바 선수가 마이클 조던 선수나 크림 압둘 선수가 재밌는 게 이게 딱 한 번 정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떤? 마이클 조던은 23번이잖아요. 근데 한 번은 12번을 입고 뛴 적이 있습니다. 조단이? 네네. 조단이 12번을 딱 한 경기를 12번. 그것도 이름도 없는. 네. 자기 이름이 안 쓰여 예, 있는 번호만 불스는 있어요. 이름이 쓰여 있는데 네. 딱 12번 경기를 입고 뛴 경기가 한 경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갔는데 조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유니폼이 없는 거야. 23번이? 예, 딱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도둑질해 간 거죠. 아이야. 이게 90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 근데 그 당시는 이렇게 지금처럼 잘 되지 않고 뭐
그 뭐라 그러나요? 엑스트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막 스태프들이 막 난리가 나서 관중석을 돌아다닙니다. 네. 선수 이제 관중들이 입고 오잖아요. 네. 거기 마이클 조던 사이즈가 있는지 어. 쑥 훑는데 또 없네요. 오. 워낙 등치가 좋잖아요. 네. 야, 그거 만약에 있어서 누가 빌려줬던 그렇죠. 사람이면 대박이다. 이 사람이 그거. 히스토리에 나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름도 써있지 않는 12번을 입고 뜁니다. 근데 그날 또 네. 엄청나게 잘하죠. 오. 네. 뭐 49점 넣고 오. 근데 결국엔 또 집니다. 아. 근데 또 크림 압둘 자바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크림 압둘 75년에 보스턴 네. 셀틱스하고 하는데 어. 미러키하고 하는데 유니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입고 뛰다가 중간에 유니폼을 찾아가지고 와서 그걸 갈아입고 근데 그날 또 압둘 자바가 엄청 40점 넣고 뭐 11또 집니다. 아. 자기 유니폼이 아닌 걸 입고 하면 지나 봐요. 그 일종의 또 징크스로 작동을 하겠네.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은 네. 며칠 후에 이 저지를 찾습니다. 찾았어요? 예. 오. 23번 저지가 천장 위에 있었대요. 누가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건지 네. 아니면 뭐 어떤지 그래서 그 저지를 다시 찾기는 했습니다. 아니 저지가 근데 몇 장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벌로? 요새는 여별로 많이 준비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데 그 엑스트라가 당시는 있죠. 준비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그런 네. 경우도 있어요. 누가 가져가시고자 했구나. 근데 그런 것 너무 같아요. 큰 일이 되니까 그걸 다시 갖다 놓은 거야.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뭐, 수 있을. 뭐 아직까지. 이건 우리 저희 뇌피셜입니다. 네. 제가 또 그걸 찾아봤어요. 혹시 억션이나 그런 데서 그 저지를 12번을 팔은 적이 있나 했더니 그 12번은 그냥 그 후에 소멸됐고요. 폐기처분. 네, 가끔 이제 기념으로 12번을 만들어서 네. 사인을 받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야, 그 12번을 만약에 그때 뛰었던 거를 갖고 있으면 그렇죠. 이거 엄청난 돈인데. 근데 이거. 또 선수들이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없어서 폐기 처분을 많이 했대요. 그 예전에 드림팀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네네네. 그게 한국인가요? 네, 맞아요. 네, 한국에서 처음으로 뛰었었나요? 드림팀의 그 조던부터 상상을 초월할 그게 바셀로나인가 보다. 바르셀로나였나? 네, 그렇죠. 88년이 아니고요. 92년도입니다. 드림팀이. 예. 그래서 그때 드림팀 선수들이 경기 입은 그냥 다 버렸대요. 아까워. 그 경기를. 네. 근데 그 저지를 네. 카알 말론 아시죠? 네. 레이커스도 잠깐 그걸 다 주워가지고 모은 거예요. 우편 배달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네. 그거를 다 주워서? 모았어요. 네. 왜냐면 이거는 자기가 추억으로 가져야겠다. 그래서 어떤 저지는 피도 묻어 있고요. 네. 어떤 저지는 진짜 스팅크한 스멜 되는데 그걸 다 모아놨어요. 네. 그래서 모아놨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 와이프랑 이거는 기념이 된다. 그래서 칼 멀런이 유타에 그 굉장한 딜러십을 몇 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자기 박물관도 갖고 있고 거기 뒤에 플레임을 해가지고 다 전시해놨습니다. 입었던 그거를. 바르셀로나에서 처음 드림팀이 드림팀 입었던. 선수들의 모든 저지를 그게 아마 가치로 1,000만 불 이상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대박이네. 근데 그게 자기는 그냥 추억으로 집었던 옷인데 네. 그렇게 기념이 되는 네, 거죠. 기념이 됐습니다. 이야. 근데 또 이렇게 네. 잊어버려가지고 네. 다른 선수 저지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농구가 아닌데 베컴이 또 이런 경우를 하나 만드네요. 자기 이름이 아닌 그럼 다른 네네네. 사람 이름을 달고 있는 옷을 입고 나왔다고요? 농구가 아니지만 외전으로 네. 2002년도에 베컴이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사우스햄튼 이런 경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유니폼 안 갖고 왔어요. 깜빡 잊고. 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 선수도 대단한 선수죠. 라이언 킥스라고. 네. 예. 대표팀 주장도 하고요. 오. 이 선수 유니폼 11번에 입고 뜁니다. 오. 그래서 한동안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네. 이건 철저히 베컴이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와서. 그런 경우도 있구나. 네. 유니폼을 선수들이 관리하나 보죠? 보통 자기들이 왜냐하면 새 옷을 이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타이거 우드가 경기하다가 티셔츠를 갈아입었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입던 것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뭐 새 옷을 다 이렇게 해주지만 자기가 입던 것과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옷을 준다 그래서 바로 입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스토리. 우정아 씨 따님도 이제 NBA 쪽 관련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어떻게 좀 흘러나온 티셔츠 있으면 잘 좀 보관해 보라 그러세요. 네, 그렇게요. 네, 그거 혹시 알았어?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잖아요. 드리 볼 중에 그 막내 치노일 고등학교 네. 나오고요. 그 선수 신발 하나만 구해주십시오. 한 짝만. 한 짝만. 네. 네. 자, 오늘도 말씀 재밌게 들었고요. 우리는 그러면 6월만 또 목록 한번 기다려 봅시다. 원래는 농구 얘기를 잔뜩 하려고 했는데 내용건
다음 없었고요. 주에도 네. 농구 다음 얘기. 주는 루카 돈치치가 LA로 왔잖아요. 네네. 아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와 소문과 뭐 컨트로버시가 많네요. 네. 다음 주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엔 음모론 얘기요. 그러면 네, 음모론 얘기죠. 네. 변호는 말씀.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옆으로와 함께했습니다.